박희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모병제에 대한 오해와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서 바텀업, 즉 상향식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몇몇 정치인들의 안보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하향식으로 결정될 것 같은 그러한 걱정이 많아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모병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방부 안보 관련 단체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병제 논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20대 남자 청년의 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대선 국면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인구 절벽 문제가 이 논의의 불가피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영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2001년의 경우에는 56만 명 정도가 탄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 반인 남자가 간다 하더라도 28만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줄어왔죠. 그리고 지난해 2020년 신생아는 29만 2천 명입니다. 남자 모두를 징집한다고 해도 14.5만 명만 충원할 수 있을 뿐이지요. 실제 현재 50만 명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8개월로 한다면 매년 33만 명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를 감축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여성 징집을 하거나 모병제 전환하는 등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앞에 세 개는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모병제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오해에 근거하거나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전환부터 하자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병제 전환 논의의 문제점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방도 포퓰리즘 주제 속에 편입되었다는 겁니다. 군 복무기간을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모병제를 통해서 더욱더 심각한 포퓰리즘 속에 국방이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책임한 안보 자신감입니다. 모두가 북핵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안보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최악의 사태까지 상정해서 만전지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외 모든 국가가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데 정작 그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에 있는 한국은 북핵 위협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병제를 전환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더욱더 깊게 존재하는 문제점은 국방에도 내로남불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병제의 근본 저희는 뭐냐 하면 내 아들은 군에 가지 않고 다른 아들만 군에 가면 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 아들이 모병으로 군에 응시할 것인가 이 점을 더욱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3자의 아들만 군에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인 문제점으로서는 선거철마다 한바탕 소란을 피우다가 선거만 끝나면 잠잠해지는 행태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결국 국방도 선거 승리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모병제 논의가 정상적인 결론에 이룰 수 있고 어떻게 국가 안보가 튼튼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는 모병제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병제는 병력 감축과 상관없다는 인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모병제와 병력 감축은 상관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50만 명이라는 모병제 병력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만도 모병제로 전환한 이후에 10만 명 정도를 감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30만 정도의 군대, 이 중에서도 15만 명만 병사라는 그러한 군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사들은 평생 병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진급해서 부사관 장교로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현재의 제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장교나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코스를 지향해야 되는 것이 병사로 들어가서 장교 부사관이 되는 길은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간부가 병신부를 거치도록 한다면 일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다수는 병장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피라미드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죠. 역피라미드 군대가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병사들의 봉급 인상분만 국가가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연금 지급입니다. 병사들 20세에 군에 들어가서 20년 정도 근무하면 40세입니다. 40세부터
앞으로 생명이 연장돼서 90살까지 산다면 50년간을 국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현재도 심각한 군인 공무원 연금 적자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국가가 부담한다는 겁니까? 병사들 봉급을 올리면 부사관 장교도 봉급도 거기에 맞도록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사들보다 부사관이나 장교가 적은 봉급을 받도록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모병제로 전환해야만 현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현재 사실은 모병제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장교, 부사관, 여군 이건 전부 모병제 요소입니다. 모병제로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부사관이나 여군을 증대시키면 모병제와 동일한 효과가 됩니다. 더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무조건 모병제로 못 박아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모병제를 하더라도 유사시에 금방 군대 충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사시에 소집했을 때 그 병사들의 처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 모병제 병사와 똑같이 하려면 엄청난 국가적 부담이 필요합니다. 모병을 마친 사람들만 예비군을 한다면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평시에 훈련을 받고 유사시에 전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만 합니다. 군에도 가보지 않은 예비군들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고 신속하게 소집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오해는 한국 병사의 질이 북한의 규모를 압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128만 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군 병사가 북한군 병사보다 질이 좋다. 이것도 사실은 평가해 봐야 합니다. 또 우리 경제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군대 질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모병제로 유지하고자 하는 30만 명의 한국군으로서 과연 128만을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질은 어느 정도의 양을 상쇄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합니다. 6.25 때 한번 보십시오. 따발총과 수류탄을 가진 극소한 무장 상태의 중공군에 대해서 첨단 장비를 갖춘 미군은 혼이 났습니다. 특히 북한은 공격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나름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투 수행 방식을 선택할 겁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과 북핵 위협 상황에서 30만 명으로 군대를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병제로 전환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의 북핵 위협 상황에서 군대 감축은 곤란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만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배경으로 대규모 기습 공격을 실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남한을 아예 속국으로 인식하고 있고 현 정부는 북핵 위협에 이미 굴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계속 감축해서 이 위험한 안보 상황을 지속하겠다고요? 두 번째 더욱 근본적인 사항인데요. 군인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직책을 상관하지 않고 군대에 복무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사회 직업보다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봉급과 연금을 제공하겠다는 국민들의 합의, 그러한 부담을 수용하겠다는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직접적이면서 현실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 각자가 솔직한 자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뿐인 내 아들이 평생 병장으로 군생활을 하겠다고 할 때 허락할 것인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아들은 군대 보내지 않고 남의 아들만 군대에 가도록 하겠다는 거, 이거는 지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거죠. 네 번째는 모든 국민들이 유사시에는 자원에서 전쟁터에 나가고 평시에도 필요한 훈련을 받겠다는 각오를 가져야만 합니다. 유사시에 예비군으로 동원하려면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협이 없다면 30만의 군대는 왜 유지합니까? 아예 없애버리죠.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모병제를 유지하려면 더욱더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사전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서 현 상태에서 인구절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병제 요소를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사관에 대한 처우 개선은 시급합니다. 현재 부사관은 4년 기본을 근무한 상태에서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후 장기가 안 되면 제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60 내지 70%가 7년 사이에 제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대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군대 복무하도록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수 요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수 요원 충원을 위해서 처우를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부사관들이 제대하고 나가서도 사회에 취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사회와 관련해서 전문 영역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에 관해서 전문적인 영역은 대부분 부사관들이 담당하도록 하고 장교는 거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사관의 고유 영역을
인정을 해줘야 전문성도 생기고 자긍심도 생길 겁니다. 두 번째는 여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군들 징집시킬 것이 아니라 여군 스스로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군 직업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들 군에 근무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남군들은 전투 위주, 여군은 사령부나 지원부서에서 행정 위주로 근무하는 겁니다. 주로 도심 지역인 사령부나 지원부서에서 여군들이 행정 업무한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민간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군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전투나 전투 근무 지원 이외에는 전부 자급자족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 근무 지원 기능은 민간인 또는 민간 회사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은 전투나 전투 지원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현역 군인의 소요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대신에 군대의 전투 준비 태세는 감소되지 않죠. 네 번째는 조금 간접적인 사항입니다만 장교들의 전문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교들이 높아져야 부사관도 높아지고 병사들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진급 등을 함부로 재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저는 장교들의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병 생활을 한 후에 인간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병사들에 대한 사고나 활동은 병사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현재 병사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장교나 부사관들을 육성 및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국가 비용의 상당한 부분이 전투나 전투 위주 이외의 부분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따라서 모병제는 아니더라도 우리 병사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모병과 같은 수준에서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사들한테 자율성을 주되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지도록 하는 문화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국민 모두가 군인 직업에 대한 신성성을 인정을 하면서 군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고 많은 청년들이 군인 직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군무원 제도를 계속 확대함으로써 현역 군인에 대한 소요를 줄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급에 대한 처우 차이를 최소화하고 계급을 줄여서 오히려 위화감을 줄여야만 됩니다. 현재 우리 군대는 지나치게 계급을 강조하고 계급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진급이 모든 것을 좌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군대로는 저는 전투에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급과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아야 평생 병장으로 근무하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반복합니다만 모병제와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뿐인 내 아들이 평생 병장으로 군 생활을 하겠다고 할 때 허락할 것인가? 내가 그렇지 않다면 모병제 정착은 불가합니다. 내 아들은 보내지 않고 남의 아들은 군대에 가도록 하겠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북핵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북핵 위협 하에서 북한이 대규모 군대로 기습 공격해서 서울을 점령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일이 없다면서 모병제를 추진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바른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는 최악의 사태까지 상정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소중하다 해도 국민 편의가 국가안보나 국민 안전보다 선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제도를 바탕으로 모병제 요소를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고자 노력해야지 무조건 멋있게 신의 한 수로 모병제를 전환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치기 어린 접근 방법입니다. 국가안보를 장난하듯 시험해 볼 수는 없는 거죠. 모병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안보 파퓰리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정치권은 제발 안보 파퓰리즘에서 벗어나서 북핵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어려운 북핵 문제는 제쳐두고 표 획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병제를 논의하는 이러한 정치권, 이러한 국가 지도자가 있는데 어떻게 모병제가 정착되며 어떻게 우리 국가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권부터 순수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병력 제도를 논의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자신은 빠람풍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바람풍 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태도야말로 현재 한국을 망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